제5회 인사동에서 조상의 지혜를 만나는 시간 김치 토크 콘서트 대한발효 신문학 포럼 권대영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 토크 콘서트 제5로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김치 탄생의 비밀과 지난번 제4 콘서트에서 얘기했듯이 임진왜란 때 고추가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문헌적으로, 그 다음에 식품학적으로, 농경학적으로 이 주장들이 얼마나 허황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진왜란 때 고추가 들어왔다는 그 논리를 성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설들이 들어섰는가. 가설들이 들어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다른 설을 들어야만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설이나 잡설이 많은 것은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갈릴레이가 얘기했듯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면은 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천동설을 두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하나를 딱 해버리니까 모든 게 다 이해되듯이 우리가 가설들이 많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어떤 지구와 태양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안 맞는 것들이 있죠. 자기 논리에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거는 분명히 지구 외에 어떤 우주가 있고 우주가 움직인다, 팽창한다, 블랙홀이 있다, 그런 가설들을 만들어냈었죠. 한 100년 전에. 근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가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이걸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흑고추장이라든지 백김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의 우수에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독살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지금 김치가 임진왜란 때 들었다는 것이 틀리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잡설들이 얼마나 우리 식품을 왜곡시켰는가에 대해서 바로잡는 의미로 이제 우리 고추의 전래의 진실, 오늘 고추의 전래의 진실이라는 저희가 책을 냈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고추의 전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었다는 설이 성립되려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콜럼부스가 고추 품종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각 나라에 나눠준 것도 아니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인도 고추랑 우리 고추랑 또 동남아시아 고추랑 태국 고추랑 일본 고추랑 다 다르기 때문에 고추 품종이 아시아만 해도 한 30-40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게 맞지 않는 것이죠. 고추 품종이 콜럼부스가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인도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한 품종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품종이 한 30-40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성우 선생님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 토종에 맞게 진화됐다고 이야기 되는데 그게 생물학적으로 진화가 4-5년 전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진화라는 거는 고추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진화가 최근 400-500년, 200-300년간의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맞는 얘기고요. 고추 진화가 3-4년에 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무시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하면 두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콜럼부스가 아까 이성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아시아에 들어와가지고 다 진화됐다든지 아니면은 콜럼부스가
거의 30종류의 그 고추를 가지고 와서 각 나라마다 풍토에 맞게 나라마다 다 나눠졌다는 외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도 우리가 생명과학으로 볼 때는 그게 또 맞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도 1492년에 콜럼버스가 가져와가지고 100년 동안 다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풍토에 나눠졌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콜럼버스가 스페인에 고추를 가져온 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 가져온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고추가 뭐 많이 가져봤자 한두 푼 정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고추를 가졌는데, 그 고추가 절대로 30년 동안, 아니 5, 6년 동안 한 30개 품종으로 진화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고추의 기본적으로 그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는 설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고추가 이제 이성호 선생이라든지 그 제자들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은 고추가 자꾸 물어볼 때 사람들이 다 옮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오지 않았으라 그러면 원산지가 어디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원산지 개념이 아주 인류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옮겼을 때만 원산지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옮기지 않을 때는 원산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소나무를 원산지가 어디냐고 얘기 안 하거든요. 왜?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200~300년, 만년, 한 300~400만 년 전에 이미 소나무가 지구상에 다 퍼졌기 때문에 원산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나무는 뭐에 의해서 옮겨졌냐면 바람에 의해서 다 옮겨졌기 때문에, 그게 소나무가 지구상에 나타나는 거는 수억 년 전인데, 수억 년 전에 다 퍼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감히 4, 5년 전에 퍼진 거를 갖다가 100만 년도 안 되는 인류가 이걸 갖다가 옮겼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산지라는 개념은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서 보니까 그 식물이 그 지역만 있었는데 인류의 어떤 용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갖고 옮겼을 때 원산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 같은 경우는 만주 지방에 지구상에서 처음에 나타났었는데, 그전에는 다른 데서 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류가 그 콩의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만주 지방이 마찬가지니까 동남아라든지 미국으로 옮겼으니까 그거는 원산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나무도 적송,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나무의 원산지는 어디냐? 그건 또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나무 자체를 갖고 원산지를 4, 5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는 소나무를 가지고 원산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분들이 인문학적인 비슷하면서도 어떤 문헌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식품이 고문원에 의해서 발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고문원은 발전하는 것을 기록했을 뿐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는 그러면은 지구상에 아까 나타나는 게 언제 나타났느냐? 요즘은 이제 유전자 분석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으로 고추를 분석을 해보니까 1960만 년 전에 지구상에 고추가 나타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 지구상에서 언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화되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1960만 년 전에 지구상에 태어나서 다른 품종으로 이제 한 600만 년 전, 1200만 년 전 가지라든지 도마도로 분화되고 나서 정말로 이제 고추 품종들만 되면서 진화된 거는 200~300만 년 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고추는 그러면은 언제 분화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고추는 세계의 고추의 한 70~80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말하는 고추라고 말하는 고추하고 옛날에 말하는 땡투라는 고추하고 두 품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품종의 진화, 두 품종이 갈라진 걸 보니까 적어도 50만 년 전에 갈라졌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갈라졌는지, 갈라진 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들어가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멕시코 고추 같이 캡시컴 보카툼하고 캡시컴 에노님이 들어와서 다른 품종이라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다른 데서 갈라져서 들어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품종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갈라졌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반도에도 고추가 50만 년 전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고추가 뭐 임진왜란때 들어왔다는 것들은 전혀 다른 얘기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자꾸 이제 고추의 원산지가 어디냐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그 우스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미 인류가 나타나기 전에 지구상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 인류에 의해서만 전파됐을 때 그 고추가 원산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고추는 그러면은 어떻게 퍼졌는가? 이제 2000년도부터 네이처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아주 네이처 사이언스 과학 잡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그 새에 의해서 새하고 포유류하고 우리가 그 통각을 느끼는 매운맛을 느끼는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몇몇 새에서는 그 유전자가 안 나타나요. 유전자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그 새들이 그 고추를 먹어도 통각을 매운맛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유류는 그 통각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먹어보면 외워서 앞으로 뱉어버리는데 새는 먹고 이거를 날아가죠. 날아가면은 이 또 그 특징적인 게 날아가도 새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고추씨가 분해가 안 되고 바로 다음에서 어디 가서 똥으로 싸면 그 고추씨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네이처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새에 의해서 지구상에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새에 의해서 고추가 세계로 뭐 북미, 중남미, 우리나라, 남방아시아에 다 전파되고 아프리카에도 전파돼 있죠. 그 고추가 있죠. 전파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고추가 토착화되는 것이죠. 담배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왜 그 고추 품종이 다 다양해졌나? 한 200~300만 년 전에부터 그러니까 같이 아마도 200~300만 년 전부터 아마도 그 풍토에 맞게 진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제가 좀 그 고추 품종을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고추 품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캡시콤 보카툼, 캡시콤 아라늄, 캡시콤 치넨세, 또 이렇게 여러 개의 품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200~300만 년 전부터 고추 품종이 다양하게 진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멕시코 고추가 우리나라 와서 고추로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연과학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추가 임진왜란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품학적으로 보면은요, 멕시코 고추, 인도 고추, 우리나라 고추, 일본에 그 말하는 남만 고추, 중국에 말하는 천초, 아프리카 다 고추가 있는데, 음식이 그 나라 고추에 맞게 음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같은 경우는 그 고추 용도가 아니 다른 식물 같은 걸 용도에 따라서 딱 전파됐기 때문에 그 용도밖에 없는 거예요. 담배 같은 경우는 토바코라고 해서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가 용도에 따라서 담배를 품종을 가져와서 담배가 돼 있는데, 이 고추는 그 나라 그 고추 품종을 가지고 어떻게 식품으로 먹을 건가로 과정으로 진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추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추로 만들 수 있는 김치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나물을 하는데 거기 양념 만들 때만 쓰이고 있고요. 그 용도를 인도 고추로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식품학적으로 보면 인도 고추로 그렇게 하면은 만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죠. 그리고 인도 고추 같은 경우는 인도 고추가 아주 매운 고추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고추장이라든지 김치를 담그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세계에서 헝가리라든지 유일하게 고추를 통째로 먹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 통째로 먹는다는 건 고추 전체를 먹는 나라죠. 그러니까 갈아서 분말시켜서 고추를 전체를 먹는 나라인데, 인도나 태국 같은 경우는 그 고추를 전체를 먹기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액을 짜가지고 이걸 향신료로 쓰는 경우가 있죠.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신료로 쓰기 때문에 고추 용도가 인도 같은 경우는 그 고추 품종에 맞게 식품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멕시코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데는 그 품종에 맞게 뭐 타바스코라든지 그 품종에 맞게 개발이 된 건데,
고추 품종이 하나였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추 품종이 다양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고추가 언제부터 있었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50만 년 전부터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고추에 맞게 음식이 발달된 것이죠. 고추를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뭐 새로 창조를 했다든지 개발했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그 고추에 맞게 어떻게 써볼까 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김치라든지 고추장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고추는, 우리나라 음식은 우리나라 고추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인도 음식 고추가 들어가는 거는 인도 고추로만 해야 되는 거고, 멕시코는 멕시코 고추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자연 발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적어도 뭐 김치라든지 고추장이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다 그러면은 다른 품종 고추도 있을 필요가 없겠지만은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때는 인도에서 고추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그러고, 인도 고추가 들어왔다는 거는 지공유설에 말씀드린 대로 1613년에 남만초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고추가 먹다가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인도 고추가 들어오는 거는 아마 인도 고추나 인도네시아나 태국 고추가 들어오는 거는 아마 그 기록으로 봐서 한 뭐 15세기, 14세기 뭐 그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이 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 인도 고추 같은 게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얘기했던 고추라든지 지금 말하는 땡초가 있었는데, 그에 맞게 우리 음식이 발달하게 된 거고, 다른 고추가 들어올 겨를도 없고 들어와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풍토가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 고추만 계속 재배하게 되는 거고, 인도는 거기에 맞는 고추를 재배하는 거고, 중남미는 또 여러 다양한 고추가 있는 게, 또 뭐 다양한 고추에 따라서 그걸 재배라기보다는 그 고추로 사용하는 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대로 놔두기 때문에 여러 품종이 있었던 거죠. 날씨가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추 품종이 여러 가지 있고, 고추 품종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고추가 들어왔다는 것은 전혀 낭설이고, 지공유설에서 얘기하는 남만초는 지금 말하는 남만 쪽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고추가 들어왔다는 거죠. 산타나 제국에서 들어왔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남만초라고 했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한문 쓰는 사람들이 자꾸 중국 사람들 쓰는 걸 따라서 해야 배운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고추라고 쓰는 것보다는 뭐 다 중국 사람들 쓰는 거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로 이제 콩과 같은 예를 하나, 이제 원산지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원산지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콩은 만주 지방에 있었는데 사람 외로서는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콩은 새가 먹으면은, 새가 다시 똥을 싸면은 콩이 다 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면 동물이 먹어도 분해가 돼버리고, 그래서 콩은 그 지역의 만주지방의 그 지역에서 자체 내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여러 콩으로 이렇게 됐었지, 이게 세계에 퍼지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인류가 나타나서 콩을 용도를 하면서 이렇게 옮기니까 콩의 원산지가 특정이 되는 거예요. 콩은 절대로 사람 외에는 다른 거에 의해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의 원산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데로 전파되면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니까 원산지를 특정할 수 있는 거고, 소나무나 고추 같은 경우는 바람과 새에 의해서 전파됐기 때문에 원산지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고, 원산지를 물어보는 거는 어떤 자연과학을 좀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고추가 임진한테 들었다고 그러면 자꾸 누가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언제 들어왔냐고. 그 사람들이 인류학적인 개념밖에 없어요. 기껏 조선시대에 안 들어왔으면 고려시대에 들어왔고, 고구려시대에 들어왔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음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과학적으로 이제 유전자 분석에 의해서 고추가 임진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고추 품종이 한 7, 80종이 되는데 3, 40종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이 이미 끝났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는 지금 그전에는 돈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뭐 사람도 유전자 홀 지능 분석하는 거는 200~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통수를 다 말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로 이성우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멕시코 고추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고추로 변했다. 그거는 생명공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진화가 됐다고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침팬치, 그다음에 그 원숭이, 그다음에 고릴라, 그래서 진화, 아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게 진화 계통수 때 배우면서 사람이 제일 나중에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걸 배웠을 거예요. 그걸 이제 진화 계통수라고 하는데, 우리 고추는 진화가 덜 됐어요. 그 인도나 멕시코 고추에는 진화가 많이 돼 있어요. 복합통 계통이 진화가 많이 됐는데,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온도가 이렇게 좀 온대 온도니까 진화가 더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인도라든지 멕시코는 아주 일정 열대 그 지구이기 때문에 온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진화가 다양하게 됐을 거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멕시코 고추가 우리나라 고추보다 진화가 더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멕시코 고추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고추는 원숭이예요. 우리나라가 진화가 덜 됐고 멕시코 고추는 진화가 더 됐는데, 멕시코 고추가 우리나라 고추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가 되는 방향이 사람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도 그 사람이 원숭이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지복유서를 하나 보고 고문을 보면서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세계 고추가 세계도 아마 많이 다녀보지도 않았고 생명과학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품종이 다양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말 과감한 거짓 주장을 하게 된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생명과학적인 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진짜 과학자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증거라고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지난번에 그 고문원에 의해서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한 것들은 정말 그분이 그 지복유서를 빼놓고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일본 그 문헌에 보더라도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지복유서도 결국은 제대로 분석해 보면은 우리나라 고추를 그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술에 타 먹었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지금 감기, 옛날에는 복불 같은 거 걸렸을 때 춥고 그럴 때 소주에다가 술에 타 먹으면은, 우리 고추를 술에 타 먹으면은 감기 같은 것도 있고 좀 열이 나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이제 혈관 효과들이 확장이 되면서 감기를 추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인도 고추를 먹으면, 태국 고추를 갖다 똑같이 타 먹으면 춥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도 고추를 매운 거 먹고, 우리나라 지금 요즘 매운 고추 열풍이 불었는데 많이 먹으면요, 뇌 벼락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뇌에서 그 혈관이 팽창하면서 쇼크로 온다든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고추를 남만초 고추를 우리 고추까지 먹으면은, 술에 타 먹으면은 죽는 케이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복유서에서 기록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해서 이제 임진왜란 때 들었다고 하게 된 계기인데요. 사실 고추의 이제 매운맛 성분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매운맛 하는데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매운맛의 단위가 있습니다. 스코빌 히트 유니트라고요. 그다음에 SHU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니트가 1000이면은 고춧가루를 물에 탔을 때, 고춧가루 1g을 1리터에 탔을 때 매운맛이 없어지는 것을 스코빌 히트 유니트라고 해요. 우리나라 고추가 대부분 이거보다 더 스코빌 히트 유니트가 600 정도 되는 고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추는 매콤달콤하고 헝가리 고추도 매콤달콤하고 인도 고추는 먹으면 거의 그냥 죽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고추들은 스코빌 히트 유니트가 20만도 있어요. 20만 배를 타도 매운맛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고추 품종이 이렇게 다 다양한데 매운맛 20만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안 매워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 고추는 매콤달콤 했기 때문에 김치가 나오는 거고 고추장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고추랑 비슷한 게 이제 헝가리인데, 헝가리 고추도 매콤달콤해가지고 거기서 비타민 C를 발견한 사람이 영어로는 조울지인데 헝가리에서는 조울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었는데, 그 고추가 우리나라 고추랑 비슷한 고추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품종을 보면은 우리나라, 헝가리, 터키 그런 쪽이 이제
그 고추가 비슷하고 중국의 남만만 가더라도 남만이라는 게 이제 요즘 사천 지방이거든요. 그걸 천천하고만 가도 그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고추가 좀 매운 맛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보는 이제 고추가 임질한테 들었다는 거는 정말 토털리 틀린 얘기이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고추가 임질한테 들었다는 이제 문헌적으로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 문헌에 보면은 우리나라 모든 문헌에 고추라는 글자를 나타내는 초자가요 수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깡그리 왜 임질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틀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후추로 번역하고 산초로 번역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그렇게 다 번역해서 우리나라 뭐 농진청이라는 데에서도 뭐 그 초는 갖다가 거기다 맞추려고 하니까 전부 산초 후추로 번역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들이죠. 그 고추는 훈몽자유에서 고추초기 때문에 고추로 번역하는 게 제일 맞는 얘기입니다. 왜 고추로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도 없는 후추로 번역하고 산초로 번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고문헌적인 거는 정말 이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고추 이야기 원에도 있고요. 여기도 좀 중화형가 있는데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갖다가 그거 다 뭐 있는 걸 전부 없애고 있는 책을 다 없애고 고추가 임질한테 들어왔다. 그거 하나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못 당하죠.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 못 당하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왜 그걸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김치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고 뭐 닭도리탕이 일본 말이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것 같이 돼버리고 역사가 완전히 왜곡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유전과학적인 얘기를 생물학적인 얘기를 뭐 더 할 수 있겠지만 이만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학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경학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죠. 고추가 임진왜란 때 1592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용도가 없는데 임진왜란도 끝났는데 사람을 독살하려고 가졌으면 임진왜란도 끝났는데 퍼지는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농경학적으로 담배같이 용도가 있는 것들은 탁탁탁 번져요. 그래서 딱 용도인데 이건 용도가 없이 일본에서도 음식이 없이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는 게 가장 타당성한 게 아까 갈릴레오라든지 뉴턴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에는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그거를 갖다가 의심이 다 가잖아요. 그 사람도 의심이 가니까 이제 독사설도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된 것들이 이제 되려고 하면은 용도가 없는데 퍼지려고 그러면은 뭐 일단 농경학적으로 퍼지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남쪽부터 퍼져가지고 북쪽으로 걸리는데 200년 걸렸다고 또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몇 년 더 걸릴지 그건 용도가 없으면 수백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 김치가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전국에 퍼지는데도 수백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연과학적인데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갑자기 김치를 백김치만 있었는데 고추를 넣으니까 맛이 좋아져 빨간 김치가 됐다? 이런 것들은 식품학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경학적으로도 용도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 설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신주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설을 붙들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다 왜곡을 시켜야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딱 쉽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세계에서 고추가 김치가 우리나라만 날 수 없다는 지난번에도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뭐 외국에서 언제 들어왔냐고 또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참 잘못돼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밖에 없는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오직 우리나라 김치밖에 없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고추로 김치를 담글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못 하죠. 왜? 그 김치를 담그면 그러니까 담글 생각도 안 하죠. 만일 담가도 담가지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 그 젖산균이 너무 또 캡사이신이 많으면 자라지도 않아요. 담글 수도 없고 담가도 먹을 수 없는 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했다는 것들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인도 사람들이 그 향신료로 넣는 고추 우리나라 고추 쓰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효과를 낼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전통 고추보다는 청양초를 넣잖아요. 그때는 그 용도가 인도의 향신료 용도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돋군다든지 그런 거 비슷한 거고 더 매웠기 때문에 청양초같이 넣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는 이제 그런 향신료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품학적으로 절대로 멕시코 고추를 캡시컴 보카툼으로 가서 김치를 담글 수도 없고 김치를 담글 생각도 못하고 김치를 담궈도 먹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고요. 또 농경학적으로 우리 고문원에서도 보면은요, 그 많이 있습니다. 고문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고추, 호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농진청이나 그때 다 하는 게 호초라고 써진 건 전부 후추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그 문헌을 잘 모르고요. 김치는 고추는 없기 때문에 호추는 전부 후추로 번역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없는 경우는 초로 번역했는데 우리 많은 문헌에 보면은 홍보가에서도 고추 800석, 호초 800석 그 다음에 그게 그럼 뭐냐고 후추냐고요. 우리나라에 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모 선생이 얘기했듯이 흑고추장이 고추로 바뀌었다. 순창에는 흑고추장이 800석이 있을 수도 없고 몇 가마니도 없습니다. 후추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전에는 흑고추장에서 고추로 바뀌었다. 이거는 말장난하는 거고 인문학자들이 자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문원에도 보면은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왜 이 한자로 쓴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물건이나 물품을 한자로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중국에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한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자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오류가 생기면서 고추장을 갖다가 고추장으로 쓰면 되는데 초장으로 쓰면 되는데 여러 가지 써가지고 호초장으로 쓴 사람이 있고 왜? 호초 같은 경우도 고추거든요. 서방지방에 그렇게 쓰는 사람에서 여러 가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호초장으로 쓰는 것도 다 고추장이에요. 승정원 일기 나오듯이 그렇게 썼을 텐데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후추장으로 호초니까 후추장으로 돼서 후추로 만들었던 고추장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식품과학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을 영어로 쓸 때 잘못 번역이 되면서 오역이 생기는 거고 다시 그걸 가지고 영어를 갖고 다시 또 우리 제대로 우리 원래 뜻을 생각하는 거 그 뜻에 맞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말한 대로 영어로 우리가 해방 이후에는 우리 음식을 자꾸 영어로 번역하면서 오역이 되고 서양 사람들은 그 영어를 가지고 우리 김치를 생각하니까 오역이 되는 것이 있고 마찬가지로 김치라든지 한자로 썼다가 한자 갖고 한자가 원래 원어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고 다니면 그것도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고추가 이제 후추로 써졌다고 해서 호초로 써졌다고 해서 고추가 아니다는 거는 식품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음식기명이 고추로 써진 글자가 없다. 그래서 음식기명을 보면은 후추 만들었다. 근데 그때 음식기명에서 나오는 거는요 호초, 천초, 그 다음에 후추가 분명히 다른 글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만드는 음식에 호초라고 써진 것들, 천초라고 써진 것 전부 고추로 만드는 고추가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음식이요. 이걸 갖다 후추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봤을 때 음식적으로 만들어봤을 때 후추로 만들 수 없는 것인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지방에서 후추를 가만히 읽고 몇 대도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음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그냥 문헌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추가 그러니까 고문헌을 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은 정말 50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시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인문학자들은 기껏해서 한문이 나온 게 2000년부터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한문들은 500년 갖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꾸 인문학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성호 선생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음식의 발달사를 갖고 자꾸 개발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했다. 개발하면 몇 년이 안 걸리거든요. 왜? 자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개발한 걸로 되는데 음식의 발달 역사는 절대로 개발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고추가 임진할 때 들어온 거에 맞춰서 하니까 지금같이 개발하면 20, 30년에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다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 음식의 역사는 자연 조건과 그 다음에 생활 조건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고문원에서 주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어느 책에 나오니까 순대도 어느 중국 책에 나오니까 순대도 중국에서 들어왔다. 넌센스예요. 중국 순대하고 우리나라도 순대가 순창 순대, 병천 순대 다 다른데 그게 다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다 먹다 보니까 돼지 그걸 먹다 보니까 그 순대가 발달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그걸 갖다가 서양에서 있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가지고 개발해서 그거 했다는 그런 자체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자를 하는 사람들은 것들이 그게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순대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김치의 이제 탄생의 비밀도 우리가 자꾸 문헌으로 봐서 이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꾸 문헌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인류 역사가 500년, 지구의 역사가 50억 년, 그렇게 쭉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죠.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고추의 탄생과 그다음에 전파와 그다음에 음식의 발생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많죠. 고문학적으로는 정말 차고 넘치고, 그다음 식품학적으로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맨날 개발의 역사고, 갑자기 흑고추장 먹었는데 갑자기 빨간 고추장 바뀐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식품을 정말 모독하는 말이랑 똑같은, 식품 한다고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모독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과학을 모르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 식품 발달사가 절대로 개발의 역사가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탄생과 그 다음에 조화와 그 다음에 발전의 역사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토크 컨설트 처음에서도 우리 민족하고 중국 민족하고 다르다. 음식 발달의 역사가 달라요. 다른데 중국에서 문은 어느 정도 갖고 자꾸 우리 식문화를 갖다가 그걸로 유추해가지고 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민요소, 물론 재민요술이 산둥반도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도 억지로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산둥반도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뿌리는 산둥반도가 아니라 요하죠. 요동 정확하게 이제 요하라고 하는데, 현대말로는 랴오닝 강 말인데, 그걸 잘 이제 한자로는 지금 요령강이죠. 요령강이요. 요령강 쪽에 이제 우리 문화가 뿌리가 두고 있는 거고, 산둥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서 산둥하고 두더라도 그 사람들이 책에 의해서 우리 음식을 갖다가 역사를 논하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고, 그런데 왜 책에서 이렇게 남성들이 쓴 책에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돼 있는가? 우리 할머니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글을 안 썼었어요. 근데 남성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가? 딱 하나 있어요. 제사 지내려. 남성들이 관심이 있던 거는, 조선시대에 관심이 있던 거는 우리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상들한테 제례를 지는 건가, 아니면 행차할 때 의례를 하는 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남성들이 쓴 책이 있는데, 남성들이 쓴 책은 제일 처음에 재민요술, 거가필용, 그다음에 홍만서는 산림경제를 거기서 썼는데, 되도록이면 홍만서는 처음에 소리 나는데 쓰려고, 홍만서는 우리 음식을 소리 나는데 쓰려고 노력한 거고, 그 후에 중도 산림경제를 쓴 유등님은, 이 사람은 중국 거를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뜻을 갖다가 한자로 쓰는데 중국 비슷하게 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 같은 경우도 이제 청나라 청자에다가 나라 국자 써고 그렇게 썼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미 오역이 된 거거든요. 잘못 번역했는데, 또 이제 이성우 선생 같은 그런 사람들은 청국장이니까 청국장이 청나라 때, 나라 때 전쟁 음식으로 만들었다고 그 한자의 뜻을 가지고 또 오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 오역이 되는 거죠.
잘못을 두 번 잘못하는 케이스로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거를 하는 것 중에서 제대로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궁중 음식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죠. 궁중 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한 20년 전에 어느 음식점이 명동에다가 뭐라는 음식점이 신설로를 만들어가지고 궁중 음식점을 냈었어요. 근데 그 음식점 안 됐어요. 그게 신설로가 궁중 음식이라고 이제 어디 한자 책에 나온다 보니까 신설로가 궁중 음식이라고 했는데 다 먹어보고 맛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갔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신설로가 궁중 음식이 아니라 궁중에서 만든 음식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니면 의뢰하기 위해서, 아니면 왕이 먹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궁중 음식이라는 정의도 해야 돼요. 궁궐에서 만든 음식이라고 해서 다 궁중 음식이 아니다. 궁중 음식을 협의로 얘기하면은 왕과 왕비, 궁녀들이, 궁에서 살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것을 궁중 음식으로 해야 되지. 이걸 갖다 행차나 제례 지낼 때, 그럴 때 이제 쓸 음식을 궁중 음식이라 하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를 오역할 수 있고, 그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책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들이죠. 우리나라 양반들은, 제사 지내는 양반들은 그런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음식은 아주 천하게 얘기했었죠. 근데 발기라든지, 조선시대의 발기라든지, 아니면 성종원 일기에 보면은요, 왕들도 고추장이라든지 김치 즐겨 먹었어요.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김치 발생의 어떤 비밀을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세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세계의 음식 발달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먹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느냐 쪽으로 발전하는 게 공통된 세계의 음식 발달의 역사입니다. 이걸 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맛없는데도 중국이니까 갖다가 먹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맛있을 것인가? 맛있는 거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는 입에서 넣어서 맛있고, 그 다음에 위에 넣어갔을 때 아주 후련할 때 그걸 맛있겠다고 느끼는 거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우리가 코로 느꼈을 때 향기가 있어서 맛있다고 보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색깔로 많이 맛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에 의해서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만 갖고 느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원경학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쌀이 이제 생기면서 불이 들어왔었죠. 근데 그 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불이 발견된 건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우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걸 구석기 시대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10만 년 전 그런 때부터니까 그건 이제 얘기를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배탈 안 나게,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고 배탈 안 나고 나중에도 먹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보면은 불이 발견되기 때문에 국류를 갖다가 삶아서 먹죠. 고기도 구워서 먹죠. 맛있죠? 왜? 구우면은 온도가 700~800도 되니까 맛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항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맛있고 먹을 수 있는데 다시 못 먹죠. 다시 곧 상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바닷가에 있었겠지만 고기가 없어요. 그 대신 먹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정말 먹을 수 있는 게 풀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풀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도 많지 않았었고, 쌀도 1960년대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보리 잡곡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는 이제 잡곡 같은 걸 먹어서 잡곡들이 쉽게 이제 발효돼가지고 알코올로 가는 것도 있고요. 쌀로 그러니까 풀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음식에 조리할 때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열을 높이면 아주 맛있습니다. 태우거나 로스팅하거나 그 다음에 튀기거나 그러면 다 맛있어요. 고기는 이제 태워서 먹을 수도 있고 불로 지져서도 먹을 수 있어서 맛있는데, 이 채소는, 이 풀은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태워버리면 다 타버리죠.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굶주림을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풀을 갖다가 먹는 법을 연구를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생으로도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으로 먹으면 또 배탈이 나니까 어떤 건 데쳐서 먹으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우리나라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나물이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나물은 맛이 없어요. 정말 생으로 먹었을 때는 어떻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데치고 그러면 더 맛이 없으니까 이걸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있는 양념 문화예요. 양념을 뭘로 하느냐? 지금 양념을 뭘로 하느냐? 고추,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뭐 양파는 그때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늘, 뭐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양념을 깨소금, 참깨로 이렇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남방으로 있어가지고 그 식물 기름이 많아가지고 튀겨버리니까 중국은 한 방에 다 해결돼요. 튀기면 맛있죠? 튀기면 물이 빠져가지고 다음에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나물 같은 걸 먹으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나물을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나물을 맛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데치기나 우리 그 음식에서요 700도, 600도까지, 300도까지 튀기는 것까지 맛있어요. 근데 100도, 200도로 가면 맛이 없어요. 하듯이 끓이면 음식 맛이 없는데 맛이 없기 때문에 나물을 먹으려고 하는 게 그때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게 양념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천 년에부터 없었을 때부터 나오는 역사인데 가장 이때 쓰는 것이 우리나라 나물로 양념으로 쓸 수 있는 게 고추 있었죠 아까. 그 다음에 마늘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깨소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먹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과학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에 먹었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매우 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때 가장 우리가 고추를 많이 쓴 거는 시각적인 효과를 먼저 내기 위해서 그 고추를 버무리면 훨씬 맛있고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후추로 이렇게 양념을 만든다? 맛있겠어요? 전혀 맛없어요. 후추로 먹는다. 그 다음에 된장도 노릇노릇한 된장에 맛있지 어떻게 조금 돼버린 거 갈변된 된장도 맛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색깔들이 이건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색깔이 빨간 색깔을 같은 경우는 제일 맛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군침이 돌게 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고추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이제 고추가 있었기 때문에 고추를 이제 양념을 해서 먹은 거예요. 거기서 먹다 보면 다 못 먹죠. 그러면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대부분 남은 것들은 다 다른 걸로 한 것들은 다 고추나 양념을 덜한 것들은 그 다음에 제일 맛있게 하는 게요. 입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소금입니다. 소금을 자꾸 맛없다고 그러고 잘못하는데 소금이 제일 맛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인류가 자연에서 찾는 것들이. 그래서 소금 전쟁이 있었고 암염 모든 전쟁이 있던 게 소금인데 우리나라 잘 아시죠? 간을 맞춰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데 이게 소금이 있는데 그다음에 눈으로 맛있는 거는 이제 고춧가루 이거 제일 색깔이 있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 색깔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지금 그 전에 요즘 말하는 토마토도 없었고 오로지 있는 게 고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추를 그것도 이제 색깔 내게 하니까 고추를 빻아서 가루로 묻히니까 그 다음에 소금으로 하니까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오늘 또 먹고 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김치를 그러면 개발했겠어요? 발견했겠어요? 김치를 먹고 어떤 데가 남을 거 아니에요. 남는데 또 따뜻한 데 두는 거는 쉬어버려서 못 먹겠지만 조금 낮은 데도 두니까 나중에도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까지 나는데 이걸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먹어야 되니까 그게 배탈이 안 난 거죠. 그러면 또 먹게 되는 것이 그래서 김치가 탄생한 것이지 무슨 어디 중국에서 쓰지 않는 김치 갔다가 고추장을 만들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후추로 양념을 할 수가 없고 후추도 없기 때문에 양념을 할 수도 없고 양념을 해도 먹을 수가 없고 후추는 우리나라에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일 맛있는 거는 색깔이에요.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멋이 나면은 이제 군침이 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스토어, 그러니까 어디다 뒀는데 나중에서 먹으니까 약간 발효치는 나지만은 또 먹어도 배탈이 안 나니까 또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치가 탄생이 된 거고 이거를 이제 김치를 또 어떻게 보면 더 맛있어지더라 하면서 김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맛있어지더라 하는 이유, 원인은 딱 있습니다. 발효가 되는데 젖산 발효가 되니까 젖산 발효가 되면은
위에서 훨씬 신선한 걸 느끼고 훨씬 더 맛있는 걸 더 느끼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거 발달됐잖아요. 프로바이오틱, 미생물, 그다음에 뭐 어떤 젖산 락토바실러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더 맛있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계속 먹어왔던 게 이게 딱 처음부터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치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발견되니까 이걸 또 더 이제 맛있게 하려고 더 해서 먹고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요? 김치가 또 얼어버리니까 땅속에다 파가지고 김치를 더 저장을 하니까 오래 먹을 수가 있었는 거고 여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오래 먹으려고 하니까 더 뭐 이런 것도 안 넣는데 여름에는 이제 김치가 좀 빨리 밥 같은 걸 안 넣으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지 부패균이 먼저 자랄 수 있으니까 젖산균이 자랄 수 있도록 고추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소금으로만 절여서는 발효가 잘 안 돼요. 균이 안 자라지만 젖산균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상들이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것도 뭐 우물 안에다가 깊이 넣으니까 온도가 낮은 데다 보니까 저장이 잘 되니까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한 3일 동안 먹을 수 있어. 김치를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지 그때 김치 냉장고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라고. 백김치가 그때 있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얘기고 그렇게 해서 김치가 탄생되고 오로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김치가 발견된 거죠. 탄생된 거죠. 왜? 오로지 유일하게 이렇게 갈아 먹고 고추를 빻아서 먹어도 그렇게 맵지 않은 고추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빻는 데는 헝가리도 고추를 빻아서 해요. 그래서 소시지에다가 넣어서 소시지도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넣어서 만든 고추가 우리나라만 있었고 세계로 이제 헝가리 같은 데에도 이런 빻아서 넣을 수 있는 거는 이 고추가 있을 때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의 탄생이 자꾸 자연 발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갑자기 흑고추장으로 흑김치를 왜 만들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고추장도 이제 다 자연적으로 고추장도 만들어지는 거고 청국장은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절대로 뭐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니라 콩을 삶아가지고 나중에 쉬었는데 먹어도 쉬지 않으니까 먹게 된 게 청국장이지 뭐 전쟁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추의 역사가 김치의 역사가 우리나라 고추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추만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 풍토가 먹을 것이 없고 그다음에 풀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한 방에 발효라는 거 하나 때문에 세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 것도 해결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배탈 안 나게 먹는 것도 배탈 안 난 것도 해결하는 거고 또 하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해결되는 거죠. 이게 한 개 갖고 다 세 개를 다 완전히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과학적이고 정말 좋은 김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과학이고 그것이지 우리 김치 발생이 중국에서 가져왔다 그전에는 포차이다 그전에는 쑥개면허다 이런 걸 책으로 쓴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서 갑자기 고추가 들어오니까 더 맛있어서 이런 건 넌센스예요. 자기들은 그런 고추가 있어도 그 고추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발효의 역사라는 거 그리고 김치가 우리 자연 발생적인 역사이고 오로지 우리만에 있었고 고추가 오로지 우리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김치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자연과학, 모든 식품의 역사가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 봐야 되지 문헌 좀 한다고 해서 이중오역이 있는 문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5번째 콘서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